네, 이번 코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은 유망 스타트업을 소개해드리는 히든 챔피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테크의 김병준 대표 모시고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자기소개와 함께 회사 소개도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엣지 AI 전문 벤처기업 한테크의 대표 김병준입니다. 네, 네, 어떤 회사죠? 엣지 AI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엣지 인공지능으로 활용을 하는데 제 밑에서 차근차근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기업의 슬로건이 이제 안전을 보다, 행복을 보다입니다. 왠지 건설 현장에서 이제 외쳐야 할 구호인 것 같은데, 네. 건설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약간 건설 사업하고 좀 다르고요. 예. 건설 사업도 저희가 들어가는 이제 산업 안전 분야 들어가긴 하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좀 더 안전을 중시를 하다 보니까 안전을 보다 행복을 보다를 좀 얘기를 하게 됐고요. 예. 저희 슬로건이 이제 안전을 보다 행복을 보다인 이유 자체가 그 안에 좀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바라는 목표라든지 비전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먼저 이 안전을 보다 행복을 보다에는 이제 한테크가 원하는 것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다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안전을 보다와 행복을 보다가 나뉘어 있는 이유 자체가 먼저 안전이 선결되어야 그다음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테크의 기술로 이제 안전을 확보를 하고 행복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이제 저희의 비전과 의지가 담겨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보다라는 눈으로 보는 것 좀 집중을 한 이유가 안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피겠다는 뜻도 있긴 한데 그것도 있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굉장히 작고 소중한 공간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저희가 느낄 수 있게 직접 안전을 눈으로 보고 직접 느껴서 좀 더 조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향성이 담겨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그와 관련된 사업인 네, 거군요. 예. 맞습니다. 안전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 김병준 대표님의 창업 이유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일단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안전에 누구보다 주의하고 또 주의하는 나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안전 불감증으로 해서 사고들이 많이 있지 너무나 않습니까? 많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굉장히 큰 틀로 법규라는 걸 지정을 하고 대기업도 굉장히 기술을 들이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결국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조금 더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 뭐 기획이라든지 스케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결국 그림의 품질, 가치를 결정하는 건 디테일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예. 안전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안전 부분에서 정말 사소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저희가 좀 디테일에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이러한 디테일을 잡기 위한 노력으로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들의 안전 불감증이 사라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 결국 이제 안전이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 느끼지를 못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이제 어떻게 해야 피부에 와닿게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그러니까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결론적으로는 그럼 아예 안전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자라고 네. 결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저희 제품군이 바로 스마트 아이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생활 속에서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위험 요소가 있는 현장을 완벽하게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이 이제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의뢰를 받으면 항상 현장에 직접 나가서 주민분들이나 학부모, 어린이, 운전자, 혹은 공무원분들, 전문가분들 다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예. 관련된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하고 가장 적합한 현장 맞춤형 안전을 기획하는 방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예. 그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아서 거기서 이제 사전 조사를 통해서 꼼꼼하게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하셨군요. 네.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자라는 생각에서 스마트 아이를 개발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스마트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스마트 아이는 이제 현장 맞춤형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이제 위험 요소를 정확하게 식별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를 발빠르게 피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네. 특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스마트 아이는 보이지 않는 도로의 상황과 위험 요소를 파악 및 분석을 해서 LED 패널과 알람으로 알려주는 사각지대 스마트 아이가 있고요. 이외에도 불법 주정차 구간에서 인공지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불법 주정차 여부를 판단을 하여서 위법 차량의 실시간 모습과 차량 번호까지 띄워서 이동 주차를 유도하는 불법 예. 주정차 스마트 아이 같이 다양한 것들이 현재 9종의 스마트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현장에 설치된 스마트 아이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거를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을 하여서
분석 및 예측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이제 직관적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 대표적인 서비스가 이제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입니다. 이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는 아이들의 통학로에 관한 정보를 분석을 하여서 어느 지점이 위험한지, 어느 지점이 안전한지를 이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영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런 경우가 너무나 많죠. 이제 아이들이 그렇죠. 저렇게 사각지대에서 교차로나 이제 맞아요. 우회전하는 그 도로에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무작정 이제 빨리 달릴 수가 있거든요. 저런 것들을 표지판을 통해서 화면으로 직접 영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일단 여기 보시면 스마트 아이 자체에 좀 저기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저희 이제 서울시에서 그때 희망 광고로 찍어줬던 영상인데요. 예.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내용들이 여기서 차량이 지나갈 때 저기서 왼쪽으로 가는 게 아이들이 교무로 나오는 길입니다. 네. 네, 거기서 보이는 길이 차가 올 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보여주고 아이들이 다가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올 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다가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거든요. 거의 패널 쪽을 통해서 차량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각지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항상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사람이 올 때 맞습니다. 그때 그거를 스마트 아이가 캐치를 해서 네. 보이지 않는 구역을 지금 현재 영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때그때 따라서 상황에 맞게 네, 그건 다 보여준다라는 선택이 거죠. 가능합니다. 예. 인공지능이 설정만 하면 되는 거라서요. 예. 네. 그게 정말 신기한 기술이고 사고인 것 같습니다. 그 도로에서 운전하다 가다 보면 종종 영상으로 이제 보여주는 네. 말씀하신 이제 교통안전 시스템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 그게 전부 다 이 한테크에서 만드신 건가요? 전부 제가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예. 이제 안 그래도 이 부분도 잠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전국 최초로 이렇게 영상을 활용을 하여서 이제 시스템을 제작한 거는 저희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서울시에서도 이제 저희가 전국 최초로 선진 교통문화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라는 인정을 받아서 교통문화상도 수상을 하였는데 네. 이제 아쉬운 점이 저희가 이제 엣지 AI가 사실 핵심 기술인데 그걸 대부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제 LED 패널들 저기 보시는 것처럼 LED 패널들이 좀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좀 카피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예. 이제 이런 실태들이 조금 아쉽기는 하죠. 그러니까 애초에는 한테크가 국내 최초로 이 시스템을 설치를 했는데 네.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이 맞습니다. 따라 나오기 시작한 거군요. 네, 말씀하신 그 엣지 AI가 네. 핵심 기술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엣지 AI라는 것이 엣지라는 뜻은 약간 끝단 혹은 종단이라는 뜻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실제 사업에서는 이 현장을 보통 말하게 됩니다.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독립적으로 자체 운영되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한테크 엣지 AI 시스템 이것이 현장 맞춤으로 설치가 되고 나면 그 현장에 적합한 어떠한 스마트 아이라고 하는 제품군이 나오게 됩니다. 예. 이 제품군이 나왔을 때 결국 핵심은 위험 요소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위험 유무를 빠르게 판별하고 다시 도출된 결과값을 다양한 곳으로 전달하는 게 사실상 기본 핵심의 원리인데요. 이제 인지부에서는 카메라와 다양한 센서들을 활용을 하여서 각 현장에 맞게 설정되어 있는 위험 요소를 판별을 하고요. 연산부에서는 이러한 위험 요소들의 위치와 이동 방향 그리고 이제 시간 등을 계산을 하여서 위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위험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시청각적 알림을 제공하고 보셨던 것처럼 예. 또 동시에 설정되어 있는 관제센터나 혹은 이제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담당자들에게 바로 알려주는 이제 사항이 되게 되고요. 예. 말씀하신 네. 시청각적으로 알림이 나온다라는 것은 저렇게 영상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혹시 뭐 AI가 말도 직접 하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소리로도 어떻게, 알려주게 되고요. 어떻게 나오나요, 혹시? 뭐 이제 차량이 접근 중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오고요. 네. 혹은 이제 차량이 이제 보통 보이지 않는데 차량이 나왔을 때 어린이들에게 예. 보여주는 소리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화면을 못 보더라도 네, 소리가 맞습니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수가 있고 네. 또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핵심은 결국 정확하고 신속한 것 그리고 이제 보안 이제 문제인데요. 특히 예. 지자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처리를 할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엣지 AI 즉 현장에 있는 인공지능 기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보완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수집된 개인정보 데이터를 다 빅식별화 처리를 하여서 다시 이제 관제나 다른 데로 보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슈에서도 좀 저희가 자유롭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엣지 AI가 한테크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다른 인공지능 시스템과 뭐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이 뭐 따로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신속과 정확, 즉 빠르고 정확하다. 굉장히 저희가 인공지능 개발함 초점을 기울였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많은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이 그 연구소에서는 정확도가 다 98% 이상 나와요. 예. 근데 현장에 가서는 20% 이상 떨어지거든요. 아. 갭차가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현장의 연구소화라는 현장 맞춤으로 해결을 해보자라고 진행을 하였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코라스 인증기관에서 시험 성적서를 받았는데 이제 최종 결함 0이 나왔습니다. 네. 그 뜻은 이제 저희 시스템이 실험실과 현장에서 실험 식별률과 정확도가 동일하다. 100% 네, 일치한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예. 실질적으로 98% 이상이 다 나온다는 뜻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응답 속도입니다. 즉 반응 속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30km로 오는 차량이 1초면 8.6m로 이동합니다. 예. 근데 대부분의 빠르죠. 그렇죠. 대부분의 인공지능이 3초 정도 걸리게 되는데 3초 정도의 반응 속도라고 하면은 이미 거의 한 25m로 이동하고 지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지나간 뒤에 이제 그렇죠.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속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아까 말씀하셨던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겠죠. 도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결국 안전은 곧 시간이 핵심이다라고 네. 판단을 하였고 저희가 이제 위험 요소를 인지를 하여서 위험률을 판단하고 다시 경고를 알리는 데까지의 시간 속도를 총 이제 평균 0.05초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예.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별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현장과 실험실의 오차들을 100%로 맞출 수 있게끔 줄이고 시간을 더욱더 정확하게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반응 속도까지 줄이고요. 네, 예. 맞습니다. 엄청나게 고생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하나 현장으로 가서 직접 보고 맞습니다. 겪고 인터뷰까지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인력 부분이나 시간 부분에서 너무나 힘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사실 저희 같은 작은 스타트업들에게는 이게 좀 큰 부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안전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건 디테일 부분이었고 이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현장을 알아야 됐고 이 현장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결국 나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였는데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안전의 뒷재를 강조한 결과 현재는 이제 서울시를 비롯하여서 이제 강원도부터 전라남도까지 총 13개의 지자체랑 이제 포르쉐 코리아라든지 현대백화점 등 이제 4개의 기업에 저희가 기술 지원과 솔루션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네, 명품차죠. 네, 네. 그렇죠. 포르쉐 업체와 대기업인 현대백화점까지 네. 네, 지금 다 납품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어느 정도가 설치가 돼 있을까요, 개수로는? 전국에 한 60여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60개요. 네, 맞습니다. 예. 2020년 8월에 이제 창업을 하신 거죠. 네. 예. 얼마 안 됐어요. 네, 얼마 안 만 됐습니다. 3년이 되지가 않았는데 굉장히 이제 좋은 성과를 거두셨는데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강조하신 대로 디테일에 상당히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인정을 제대로 받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디테일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 만한 뭐 과거의 사례,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우회전 있잖아요. 우회전 사고들. 예. 그 우회전 사고가 저희가 이제 2020년에 처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봤더니 내리막길이었는데 이제 우회전이 들어가면서 좀 약간 가려져 있는 그런 네. 상황치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내리막길이면 또 가속도가 붙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죠. 네. 그래서 좀 그걸 고민을 하다가 결국 주민분들에게 여쭤보고 학부모님들에게 여쭤보고 아이들 여쭤보고 운전자 여쭤보고 우리도 운전도 직접 해보고 네. 밤과 낮도 보고 비 올 때도 보고 현장을 다 살다시피 하면서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만들어낸 게 아까 보셨던 이제 영상 알림 시스템이 이제 그때 최초로 나오게 했던 거고요. 이제 운전자들이 그걸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좀 이제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예.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언덕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언덕길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다 보면은 운전자 결국 하늘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네, 예. 하늘에서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도 안 보이고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도 안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현장에 나가봤더니
우리가 직접 운전해도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네. 거예요. 지금 화면에도 언덕길이 나오고 네, 있는데 저 길입니다. 예. 저 언덕길 끝에서 네. 아래에서 봤을 때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저쪽에서 맞습니다. 뭐가 다가오고 있는지 어떤 네. 위험 상황이 있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네. 그거를 파악을 하고 저렇게 영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저렇게 예. 차가 딱 올라왔을 때 내 앞자리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제가 이 시선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을 할 수 있게 됐고 있다 없다를 알게 되니까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거기서도 시간이 중요한 게 예. 만약 시간차가 있어서 사람이 이미 왔는데 여기 아직 안 보였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간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1초로 단축을 하셨다고요. 네, 0.05초 정도. 0.05초. 네. 그거 단축하는 게 엄청나게 힘든데 네. 네. 0.05초로 시간차를 단축을 했다. 엄청난 기술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시간을 돌려서 한테크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네. 그 부분도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창업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마련을 하셨나요? 창업 자금은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제 청년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장 대표적인 수혜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2020년도에 예비 창업 패키지 이제 특화 분야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분야로 이제 들어갔었고 거기서 이제 최우수 기업으로 졸업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들어갔었고 마찬가지로 청년 창업 사관학교도 이제 최종 우수로 이제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매출이 계속 2020년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창업을 하자마자 바로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을 바로 준비를 해서 시작이 됐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 와중에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았었고 정말 큰 도움이 되다 보니까 2022년 작년이죠. 그때 이제 혁신 창업 패키지에서 비대면 스타트업에 들어갔었는데 예. 그거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정부 지원도 많이 받았고 이제 매출도 발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익분기점을 돌파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스타트업 100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이제 소부장 산업에 네. 우리나라 100대 스타트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상을 받는 모습이 네, 맞습니다. 나오고 있네요. 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창업을 하시고 바로 매출이 나왔죠? 연구 개발하는 시간이 전혀 걸리지가 않았나요? 연구 개발을 미리 하고 있었습니다. 아. 창업해서 이제 2020년 8월 1일이 설립일인데요. 예. 그 전부터 미리 준비를 좀 하고 있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네. 연구 개발을 먼저 하시고 맞습니다. 혼자서 혹시 하신 건가요? 3명이 했습니다. 저 포함해서 3명이 진행을 했고요. 아, 그러면 창업을 하기 전에 네. 이미 이제 팀을 꾸려놓고 그렇죠, 맞습니다. 연구 개발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제품이 거의 사실상 연구 개발이 끝나고 이제 완성이 됐을 때 창업을 완전히 하신 거군요. 끝나지는 않았고요. 기술을 준비를 해놨고 현장을 봐야 됐다 보니까 예. 맞춤형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래서 현장 조사를 하고 맞춤형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좀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네. 아니 회사도 없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이제 세 분이서 네. 맨땅에 헤딩을 하신 네, 건데 맞습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팀 간의 신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팀워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팀 구성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팀 구성은 이제 저랑 굉장히 오래된 지인들을 위주로 같이 모았고요. 현재는 저 포함해서 9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다 이제 저랑 한 20-30년씩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굉장히 오래된 이제 지인들이다 보니까 서로 편하게 피드백도 오갈 수 있었고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가 한테크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시너지를 일으켰던 것 같고요. 뭐 운영 부분에서의 저희 임직원들이 가지는 마음가짐이랄까 차별점이자 장점을 하나 언급을 하자고 하면 이제 회사는 직원을 위하고 직원은 회사를 위하는 마음이 크다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추가로 재미있는 일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좀 독특한 부분이긴 한데 네. 처음에 저희가 우리처럼 막 시작한 스타트업이 어쨌든 같이 고생하잖아요. 저를 보고 같이 와준 이제 지인들인데 어떻게 좀 근로하기 좋게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 제 생각은 일이라는 것은 결국 제가 하고 싶을 때 일을 하는 게 맞고 그래야 효율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누구나 그렇게 생각은 그렇죠.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저는 제가 대표이기도 하고 제 예. 마음대로 그럼 저는 재택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출퇴근을 하면서 일하고 싶을 때 일을 하자라고 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전원 네, 재택근무에다가 맞습니다. 출퇴근도 자유롭고 네, 일하고 싶을 때 일하자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그럼 거죠. 회사가 돌아가나요?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만큼 능률이 네, 나오고 있을까요? 네, 오히려 저보다 더 예.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고요. 예. 일단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말이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네. 텐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저희도 처음에 시작하면서 좀 걱정을 했었죠. 이게 가능할까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이제 근로 선택을 해서 업무 능률이 올라가게 됐고요. 오히려 반대로 예전보다 올랐다고요? 네, 능률이요? 맞습니다. 예. 예전 자체가 없었죠. 시작부터 저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아, 비교할 수 있는 시작부터. 게 없었다 보니까 네. 이제 소통도 원활해졌었고 이제 각자 의견을 편하게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었고 다만 이제 좀 오래된 진이라서 좀 이제 네. 신뢰가 기반으로 있었던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글쎄요. 이게 무조건 다 장점이 될 수 있을까요? 단점은 없을까요, 혹시? 단점도 있죠. 이제 이게 자율이라는 단어가 참 어렵잖아요. 네. 특히 말은 쉽지만 실천이 진짜 어렵거든요. 결국 이 분야를 저희가 하면서 저희 이제 팀원들을 배려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서로 또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또 이 분야를 알고 있어야 되는 팀원들을 만난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단점이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은 이직을 해서 이제 팀원들이 하나씩 왔잖아요. 네. 그랬을 때 처음에 적응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 기존에서 체계가 갖춰진 상태에서 엄밀히 말하면 체계가 없는 데로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일을 만들어 가야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히려 반대로 자유를 주니까 네. 그게 또 인제 어려울 수도 있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대표님의 입장에서도 그게 아무리 인제 능률이 좋다고 해도 그걸 시행하기가 또 쉽지가 않은 건데 네. 결심까지도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누가 시킨다고 해서 일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예. 제가 일하고 싶을 때 일을 해야 일이 잘 된다는 걸 알고 있고 효율이 난다는 거를 너무 명확하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남들도 똑같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결심을 하신 것도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의 이력을 보니까 네. 서울시 명예시장에 네. 서울시청과 포스코에서 강연도 또 하시고 좋은 일도 상당히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회공헌도 많이 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한테크 대표이기도 한데요. 현재 서울시에서 스마트 도시 분야 명예시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또 서울시에서 이제 스마트 도시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을 해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스마트 시티 분야로 많이들 나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운이 좋게도 이런 스마트 시티 분야와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분야, 특히 이제 엣지 AI 분야, 그다음에 저희가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빅데이터 분야에서 좀 전문성을 인정을 받게 되어서 예. 서울시청과 이제 포스코 그룹 등에서 초청을 받아서 강연도 하게 되었고요. 또 이제 그만큼 저희의 기술력과 가능성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비전을 좀 인정을 해주셨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네. 정말 한테크의 이제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네. 중장기 이제 계획, 목표가 좀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희가 이제 등록특허 10건을 포함해서 총 36건의 지시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요. 예. 이제 산자부 장관상이나 과기부 장관상,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시 교통문화상 같은 수상 이력도 있고, 그다음에 뭐 특허청에서 선정하는 혁신특허 창업기업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이제 뭐 우리나라 100대 소재부품 장비 창업기업이라든지, 이제 이런 선정이 계속 되면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제 딥테크 기반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만 3년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희가 지금까지 재밌게 다 같이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 좀 재밌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이제 회사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한테크가 성장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의무를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좀 더 이제 열심히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를 좀 네. 숫자로 제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매출을 얼마를 목표로 성장을 하겠다. 이런 공약도 좀 매출은 일단 말씀하셔야죠. 올해 한 1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올해 혁신 기업에서 이제 들어가는 혁신 시제품 제품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등록이 되고 나면 아마 내년에는 한 30에서 50억 정도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회공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기부를 한 2억 5천 정도 진행을 했거든요. 네. 올해 아마 5억 정도 진행을 할 거고 내년도 아마 계속 꾸준히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에 현재 이제 60개가 설치가 네. 됐다고 했죠. 몇 네. 개까지 늘리실 계획이에요? 그럼 뭐 전국에서 누구나 다 알 때까지 늘려야겠죠. 네. 그다음에 그럼 이제 해외로도 글로벌 나가야 될 거고요. 네. 그렇죠. 어떻게 준비도 되고 있나요? 네, 연락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중국에서도 연락 오고 있고, 뭐 싱가포르에서 연락 오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사우디 쪽에서도 미팅을 한번 했었는데 아직은 제가 좀 시기상조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저희가 좀 부피가 크다 보니까 아직은 좀 더 국내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나중에 이제 해외를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한테크의 김병준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세계로 널리 좀 뻗어나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